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제 A와 B는 서로 독립이란다. 우리 이거 독립이라고 하면 할 이야기 많죠. 독립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고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림 보고 판단하기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A, B가 독립이란 말은 반드시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곱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다는 것을 바탕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곱의 확률의 곱과 같다. 곱의 확률의 곱과 같다.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A와 B가 독립이라면은 연속하여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요. A와 B 여사건도 독립, 그리고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모두 독립관계.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교재들에 있는 증명과정 보면은 또 뭔 소린가 싶고 시간 더 많이 뺏기는데 독립에 대한 의미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은 이 이야기들이 쉽게 이해될 겁니다. 독립은 서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 즉 사건 A가 일어나는 것과 사건 B가 일어나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는 룰루랄라 행복하게 지내고 고3들이 수능을 쳤다 하더라도 그건 고3 얘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시험 공부하는 거고 고3이 수능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 공부하고 고3이 수능 연기 안 돼도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고 서로 독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사건 관계에서도 늘 독립이 이어진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조건들을 정리합시다. B사건의 여사건이 확률 3분의 1이네요. 따라서 사건 B의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A 바 B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B분의 P A 곱 B가 되죠. 요거는 독립이므로 A와 B의 곱과 같습니다. PB 0 값 약분되니까 A 사건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줬네요. 두 가지 조건 찾았습니다. PB의 값과 PA의 값. 물론 이 두 번째 조건도 P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A가 일어나는 거 서로 아무 상관없다고 했어요. 바로 PA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유는 독립이니까. PA, PB를 곱하라고 했죠. 마무리 한다면은 확률의 연산 2분의 1과 3분의 2의 곱 3분의 1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 2, 3, 4, 5 중복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한 다음 중요한 조점은 중복을 허락한대요. 귀찮게 실이. 그래야 중복해야 근데 사실 문제는 좀 어려워지죠. 4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5의 배수. 자, 배수 판정법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건데 5의 배수 뭐 여러분들 쉽게 다 얘기하겠죠. 하나씩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1의 배수 판정법은 너무 유치하니까 패스. 모든 자연수는 모든 정수는 1의 배수니까 패스. 자, 2의 배수 1의 자리가 0, 2, 4, 6, 8 1의 자리가 2의 배수이면 돼요. 그리고 3의 배수는 기억나십니까? 각 자릿수 합이 3의 배수. 그리고 4의 배수는 끝에서 두 자리 1과 10의 자리 다시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 문제 적용할 5의 배수는 사실은 쉽죠. 1의 자리가 0 또는 5인 경우. 자, 6의 배수는 6이라는 수는 2와 3의 공배수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다 만족하면 돼요. 1의 자리가 짝수이면서 and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칠의 배수는 생략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볼 일도 절대 없고요. 8의 배수는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가 되면 가능하고요. 대망의 9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1의 자리가 0 또는 5여야 되는데 가능한 숫자는 5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자리 숫자 하나, 둘, 셋, 넷에서 이 마지막 자리는 5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야지만 5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즉 나머지 문자들을 중복하여서 이 세 자리들을 메꾸시면 되겠네요.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여기가 1000의 자리죠.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이 아니라 10이지. 자,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5가지 숫자 다 들어갈 수가 있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가지의 경우의 수.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중복 가능하니까 잠깐만. 쌤이 조건 하나 놓쳤네요. 중복을 허락하는데 아니죠. 네, 쌤이 좀 뭔가 잠깐 차고 있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을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야 되나? 4번을 택해야 되나? 뭐 이런 약간의 고민이 있었는데 괜히 쌤 얘기가 여러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냥 4개 뽑아서 4자리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다시 1000의 자리는 5개 올 수 있는 거 맞고요. 100의 자리도 5가지, 10의 자리도 5가지입니다. 그래서 토탈 125가지 경우가 가능하겠네요.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한다는 말을 중복을 허락하여 서로 다른 4개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것 4개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1, 2, 5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3, 5, 3, 5 이렇게 중복되어서 나와도 되고요. 1, 2, 4, 5처럼 중복되지 않은 문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무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정규분포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정규분포 평균은 0이고 편차의 값은 4입니다. 정규분포 나오면 언제나 기본 예의로 이렇게 분포 곡선을 나타내 보도록 하고요. 평균의 값은 우리가 그래프의 좌우 대칭축으로서 나타내는데 그 표준 편차 값은 그림으로 잘 나타내기 힘듭니다. 자, 여기에서 크기가 9인 표분을 이미 추출했다. 그림은 필요 없었네. 크기가 9짜리인 표분 이미 추출했답니다. 해서 해당 정보들을 다시 적어봅시다. 0,4의 제곱에서 표본의 크기가 9짜리 뽑았다. 그랬을 때의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때의 표본 평균은 x바. 자, 잘 보세요. 여기 심표 얘기 끝난 겁니다. 다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또 다른 정규 분포 3,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 뽑아냈습니다. 그때의 표본 평균은 y바라고 이야기하겠답니다. 자, 해서 이 이야기. 이 둘에 대한 서로 다른 확률 변수 x바와 y바, 서로 다른 확률 변수에 대한 특정한 확률 값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표준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표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표본 평균들의 값도 반드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은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했네요. 결론부터 다시 얘기한다면은 표본 평균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해당되는 정보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0과 동일한 0,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한 3, 그리고 표준 편차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3분의 4의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 4분의 2, 즉 2분의 1이군요. 2분의 1의 제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모평균의 값 그대로 가져다 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평균을 다시요? 말이 꼬여. 적자. 그림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를 따를 때 이것으로부터 크기 n짜리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렇다면 x바 표본 평균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규분포냐? n분의 시그마 제곱 또는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대한 전체 제곱, 이런 구조를 따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내용 하나 추가할게요. 첫 번째,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n이 적당히 크면은, 여기서 적당히 크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즉 우리 문제에서 무조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집단도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결국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분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모 표준 편차의 정보가 없는 경우, 모 표준 편차의 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표본의 표준 편차의 값을 모 표준 편차로 활용한다. 지금 문제와는 이 두 번째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참고 삼아 알아둡시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아니에요. 모 표준 편차 이야기했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의 표준 편차예요. 자, 문제로 들어가서는 좀 표준화해야죠. 네네네네. 표준화 해준다면은 p x바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p 확률 변수 z 1 빼기 평균 0 나누기 4분의 3이니까 3분의 4니까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고요. 두 번째, y바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너는 a보다 작거나 같구나. 평균 빼고 편차 나누고, 그러면 a 빼기 3 나누기 2분의 1, 즉 다시 정리하면은 2 곱하기 a 빼기 3. 그럴 때 이 두 값이 서로, 아니죠, 내가 뭔 얘기니, 확률의 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확률. 자, 근데 이 확률 변수 z의 경우에는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이죠. 4분의 3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4분의 3 이상. 그러면 동일한 확률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하일 때 동일하겠네요. 그 말인즉슨 요 2a 빼기 3이란 녀석의 값이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만족하는 a의 값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2로 나눠주고 3을 넘기면은 얼마냐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고 머리가 안 돈다. 암산이 안 되네요. a 빼기 3은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a는 3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은 38, 24 빼기 3, 8분의 21, 요런 값이 되겠네요. 이거 거저주는 문제네요. 4H2 가볍게 풀어볼까요? 4H. 그러고 보니까 앞서서 이 중복조합에 이야기할 때 H 형태 표현은 안 나타냈었네요. 4 더하기 2 빼기 1, C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로 뽑는 거니까 종류 구분해줘야 되겠죠? 4 마이너스 1. 즉 5C3 너는 조합의 성질에 따라서 5C2와 같은 거니까 정답 10.
5번 A, B 두 개의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1, 2, 3, 4, 1, 2, 3, 4 카드가 들어가 있네요. 두 개 비교하니까 똑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거니? 자,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여기는 갑이 거, 여기는 을이 거. 각자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꺼내어 가진다. 여기서 두 장 픽, 을도 두 장 픽. 이때 갑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은 확률을 찾아라. 두 장의 합과 두 장의 합. 1, 2, 3, 4 어차피 다 동일하게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x는 x바라고 하죠. x바는 x1과 x2에 대한 평균, 즉 표본 평균. 그러면 이 x바라는 녀석에 대하여 우리가 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버립시다. 아니죠. 이건 표본 평균이 아니라 새로운 확률 변수로 정의합시다. 문제에서 평균이 아니라 합이라고 했으니까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갑이 꺼낸 카드에서의 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 2, 3, 4, 5, 6, 7, 왜 이렇게 많아? 8까지. 이거 확률들을 다 구해볼까 해요. 4장 중에서 2장 뽑는 거니까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는 4장 중에서 2장이니까 4, 2, 토탈 6가지. 자,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 뽑은 경우니까 1. 잠깐, 그런데 꺼내는 2장은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같은 숫자 나올 수는 없잖아. 같은 숫자가. 그럼 제일 작은 값은 3부터 시작이구나. 오, 빅 발견. 자, 1, 2를 했을 때 3이란 값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 해당이 되겠고요. 4라는 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까? 1, 3 뽑으면은 4가 되네요. 그래서 6분의 1.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합이 5가 되는 경우에는 1, 4와 2, 3이란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네요. 6분의 2고요.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2, 4를 뽑은 한 가지 경우.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3, 4를 뽑은 한 가지 경우. 요렇게 토탈 합이 구성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괜히 헷갈리지 않게 x바에서 바를 지울게요. 그냥 표본 평균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거니까. 자, 이거는 x, 그냥 1, 2, 3, 4라는 카드 4장짜리에서 뽑아낸 거 이야기인데, 이거는 갑에 대한 이야기든 을에 대한 이야기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의 두 수의 합과 을의 두 수의 합이 같은 확률을 문제에서 물었으니까 첫 번째 갑과 x갑과 x을이 얼마? 3으로 동일한 경우, 그럴 때의 확률의 값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36분의 1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해 본다면은 갑이 4가 되고 을이 4가 되는 거, 갑이 5가 되고 을도 5가 되고, 결국 확률들의 제곱의 합이 되네요. 제곱의 합. 그러므로 6분의 1의 제곱인 36분의 1은 하나, 둘, 셋, 4개 존재하고요. 36분의 4. 6분의 2의 제곱은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36분의 8이 되네요. 4로 약분하니까 9분의 2. 따라서 서로서인 P와 Q의 합은 11이다. 지금 갑, 을이 가진 주머니의 숫자 상태가 동일하다 보니까 문제 풀이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